대한민국의 유일한 우리 해군 유튜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아싸 찬수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도에 임관을 해서 2020년까지 6년 동안 복무를 하고 대위로 전역한 예비역 해군대위 아싸 참수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워낙 자주 친한 사이고 자주 연락하는 선후배 사이인데 네, 그렇죠. 아니 요번에 우리가 해군이 엄청난 지금 인력난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네. 이제 여러분들 강철부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SSU, UDT, 해병대 수색대 인원들이 죄다 해경, 소방관 그런 쪽으로 지금 다 인력이 다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해군에서 함정, 그러니까 배를 타는 인원들의 일부 병과에서 장기가 미달나는 사태까지 났다.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은 제가 이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군에 대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반적인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상호 선배님 채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부분 육군 출신 구독자분들이실 거니까 그렇죠. 해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해군은 배를 타고 근무를 하는 함정병과가 있고, 나머지 이제 또 육상에서 주로 근무를 하는 기행병과가 있습니다. 기술행정병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함정병과에 한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배를 타고 나가게 되면은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한 번 나가면 보통 10일에서 한 14일 정도, 길면 한 달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1년 365일 중에 땅을 밟는 날이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365일 중에 100일 말고는 전부 다 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배 타는 인원들은요? 그렇죠. 예를 들면 또 수리를 들어가는 배 같은 경우는 좀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로 끊어서 보면은 한 달 30일 중에 한 10일 정도만 집에 들어간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속 그렇게 해왔고, 예전에 더 옛날에 2000년대 이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더 심했고요. 한 달 이상, 2달 막 이렇게 나갔다 오셨던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일단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물가 상승률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리고 사회에서 받는 월급이나 사실 군에서 받는 월급이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군대가 더 안정적이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 요즘에 1시간 기본 시급이 한 9,000원이 넘어갔죠. 그렇죠. 주휴수당까지 받으면 10,000원이 넘어요. 그렇죠.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이런 일만 해도 한 달에 최소 200 이상은 가져간다. 그리고 배달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까지 하면은 한 달에 400~500씩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초급 간부들 기준으로 하사 같은 경우 17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리고 소위도 한 180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당 정도가 더 붙는데, 수당이 그래도 다행인 건 해군 같은 경우에는 매 월마다 최대 67시간까지는 인정을 해줬었어요. 초과 근무 수당이 67시간이요? 네. 육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반 부대는 28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육군에 비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 잠깐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네. 초과 근무 수당이라고 하면은 1시간당 계산을 해서 그렇죠. 이제 거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좀 맞춰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위급 정도가 한 10,000원 정도 되고요. 요즘에는 한 한 시간에? 13,000원 정도까지 오르긴 했는데, 네. 수당이. 근데 사실상 이게 최저임금이 절대로 안 돼요. 한 달에 67시간 이상 무조건 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하루만 나가도 해군 같은 경우는 잠자는 시간 제외하면 모두 다 함정에서 떠 있고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루에 한 16시간 정도 노동을 한다고 치면 하루에만 해도 8시간은 쳐줘야 되는 거예요. 더 초과로. 그렇죠. 일과 시간 이후에 또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30일 동안에 한 200시간 정도는 거의 채운단 말이에요. 네. 근데 67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적었죠, 사실은. 그렇죠. 그거마저도 적었는데, 근데 여기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게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30 몇 시간 이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주게 된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해군들 같은 경우는 만약 기본급이 한 180이다. 네. 수당이 포함돼서 더 이제 고생하는 거에 대한 보답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게 언제부터 깎인 거죠? 그게 이제 코로나 시작된 재작년부터인 거죠. 근데 코로나 시작됐는데 왜 수당이 깎았지?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아무래도 많이 지원을 해줬잖아요. 정부에서. 여기저기 돈 퍼주느라? 그렇죠. 네. 우리가 기본재난수당 그런 거 받을 때, 네. 국민 기본소득 그런 거 받을 때, 네, 그렇죠. 우리 군인들의 허리띠를 졸라맸구나. 네, 그렇죠. 허리를 졸다 못해 아주 그냥 끊어버렸죠. 그냥 허리띠를 목에다 댔군요. 네. 그러면 60시간 중에 30시간으로 줄였다고요? 저도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는데 30 몇 시간을 처음에 줄였어요. 네. 그랬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점차 회복이 돼서 이제 50 몇 시간으로 다시 이제 인정을 해주고는 있어요. 함정 요원에 한해서. 네네네. 육상 요원은 당연히 지금도 깎여 있고요. 그래서 육상 요원들은 네. 솔직히
칼퇴할 사람도 칼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거는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조원들의 정말 이 불만은 계속 쌓여왔었죠. 2년 동안. 이 와중에서 또 뭐가 문제냐면 최근에 또 오미크론이 또 엄청나게 퍼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배에서 한 명의 사람만 걸리면은 전체가 다 걸려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배는 또 밀폐된 공간이고 그 좁은 공간에서 막 수백 명이 같이 모여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럼 배에서 격리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배가 한 명이 걸리면은 그 배가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원들 배에서 있어요? 나와 따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 배는 이제 옛날엔 그렇게 했었고 아예 가다놨고 네. 근데 그거는 너무 이제 인격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제는 그 걸렸던 사람들만 이제 집에 자가격리를 시키고 그 배 인원들은 또 모두 다 이제 PCR 검사를 하고 정상이라고 판명되기 전까지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한 배를 탔다라는 뜻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한 배 중에서 한 명만 걸리면은 그 전체가 또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군 배 같은 경우는 한 번 그 배가 나가면은 뭐 한 2주 가까이 그 경비 구역을 경비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배가 또 나와서 교대를 해줘야 돼요. 그쵸. 안 그러면 이 배는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그쵸. 거기서 집에 못 가고 그쵸. 가족도 못 보고 뭐 자기 처자식 못 보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교대해줘야 될 배가 교대해줄 시기에 만약 여기서 한 명이 걸렸어요. 그러면 얘는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요즘 같은 시기에 면역력이 좋은 홍삼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아이들이 먹지 않아서 다들 고민이셨죠? 비타진생은 아이들 간식에 함께 어울려 먹을 수 있는 홍삼 제품입니다. 제가 직접 저희 아이에게 먹여봤는데요. 아이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홍삼 제품 비타진생. 맛있어? 무슨 맛 나요? 그냥 요거트 맛? 네이버에 검색하시거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다 올스톱이야 이 배는. 네. 그럼 이 배는 계속 떠 있잖아요. 네. 이 배는 그럼 한 달 동안 못 들어오고 또 다른 배가 또 이제 대체로 이제 왔어요 만약에 얘네가 또 갈라 그랬는데 또 얘네가 또 걸렸어. 또 못 가고 그럼 얘네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한 달 반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돌아왔다고 해도 그 다음 채워줬던 애들이 갔다가 또 얘들이 뭐 잠복기가 걸렸던 애들이 있어가지고 또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또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군 같은 경우는 뭐 경비 공백까지는 아직 안 생긴 걸로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냥 악으로 깡으로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그 경비 구역은 지키고는 있는데 사실상 그 승조원들의 피로도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높아져 있고 이거는 배 타는 함정 장교들도 마찬가지인데 항공 장교들도 그렇다고 해요. 항공 장교들도 크루를 잃어가지고 한 번씩 그 소티를 나가고 하는데 그 소티마다 한 명씩 그런 사람이 생기고 뭐 하면은 또 한 명씩 조종사가 빠지면은 조종사 같은 경우는 또 하루 비행하면 또 하루 그 다음날 또 쉬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 뭐 비행 피로도인가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를 못 하게 되니까 못 지키게 되니까 로테이션이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좀 안전 수칙을 어기면서 나갈 정도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 해서 뭐 24시간 다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은 북한 애들 또 어떻게 뭐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러다가 지금 안전사고가 안 터져서 다행이지만 지금 이제 사건 또 터지고 나면은 또 그냥 뭐 윗사람들 뭐가지 댕강댕강 날아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런 상황이 있는 걸 알면서도 국방부에서는 지금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또 그 현역분들한테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저도 이제 지금 현역 알고 계신 분들 또 요직에 많이 계신 분들 계셔가지고 또 들었는데 일단은 원래 해군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배 타고 이런 게 너무 힘들다 고되다 보니까 장기 지원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육군이나 공군에 비해서 그냥 솔직히 배만 타면 넣기만 하면 장기가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쉬웠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지원을 안 해가지고 최근에 전탐직별, 음탐직별, 추기직별이라고 뭐 이런 좀 빡센 직별들이 있는데 몇몇 직별들에서 최초로 장기 미달이 났습니다. 와. 그래서 해군 부사관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가 장기 복무하고 싶다. 그럼 솔직히 저는 지금이 오히려 해군을 지원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아, 내가 안 하니까 너가 하라고요? 뭐 지금 뭐 지원하시는 후배님들 들어올 때 좀 그래도 좋아지겠죠. 뭐 그쵸.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대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집단이고 그 상부에서 어떤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본인들이 이제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밖에서 방역 지침이 이렇게 풀렸어도 군에서는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군에서는 그냥 지금 옛날 여러분들 1년 전에 코로나 창궐에서 엄청 빡셀 때랑 똑같고
오미크론 막 퍼질 때랑 지금도 똑같이 방역 대책을 하고 있고 그 적은 인원에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건데 그 수당도 이제 67시간을 원래 주다가 최근에 30몇 시간으로 줄었다가 다시 최근에 50몇 시간까지 늘었지만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더 늘었어야 되는데 줄여가지고 더 빡쳤구나. 그것도 있고 사실상 해군은 육군과 공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현업 인정을 해줘야 돼요. 현업과 비현업 공무원이라는 게 있는데 네. 현업 직책은 예를 들면 그 수당의 리미트 그 제한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소방관이야 아니면 경찰관이에요. 그날 뭐 당직을 쓰든 아니면 뭐 교대 근무를 하든 하면은 하루에도 24시간 근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적어도 하루 8시간 그 근로소득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수당은 그래도 기본 시급이라도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실 경찰과 소방 이런 직별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해경도 그렇게 하죠. 네, 해경도- 출동할 때마다 다 나가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배를 타고 계속 일하고 있는 시간은 모두 다 이제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줘서 뭐 현업 인정이 되기 때문에 완전 수당이 천차만별로 커지거든요. 근데 해군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똑같이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하죠. 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근데도 현업이 아니고 모든 군인은 비현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현업 직책이기 때문에 이게 그 수당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조금 받는 거예요. 그죠. 리밋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하루 4시간. 내가 하루에 뭐 10시간, 20시간을 일해도 하루 꼴랑 받을 수 있는 게 4시간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노예인 거야, 그냥. 가고 거기서 뭐 그냥 국가의 노예가 된 겁니다. 또 4시간 지났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면은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저는 처음에 모집 공고 낼 때부터 아 우리는 4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주고 비현업이다 이런 걸 공고를 했으면 몰라. 이렇게 뽑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은 너네들 오면은 위탁 교육도 보내줄게 뭐 장기도 존나 잘 돼 뽑아놓고 막상 갔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거의 없다는 거죠. 취업 사기인가요? 그렇죠. 사기지 사기. 그러면은 지금 현업에 있는 상사급 되시는 분들은 네. 자기 후배가 나가서 해경이나 그런 쪽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수당 훨씬 많이 받는 거 보면 현타가 엄청 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Mission complete.